이혼까지 원해요. 그리고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 합의가 됐어. 그런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거야. 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야, 변호사요? 네. 다시 끌기. 자, 오늘은 협의이혼,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더 있긴 한데 크게는 두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개가 있는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그러면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이혼을 원하긴 원해요. 그런데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혼까지 원해요. 그리고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 합의가 됐어. 그런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거야. 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진행을 하고 재산 분할 청구 따로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민법의 규정에 보면 839조 2에 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쭉쭉쭉 나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오죠. 1항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협의이혼을 딱 해놓고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또는 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하자면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친권에 대해서 두 가지 합의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서류를 알아보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친권 양육권자 협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이걸 대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대리가 금지가 돼 있어요. 변호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가능한가요? 물어보는데 저한테 맡기실 수는 없어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법원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가 출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직접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꼭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갈 수가 없다. 직접 가셔야 된다. 가서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본인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이 있죠.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이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연락을 주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혼 숙려기간을 고려를 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4개월 이후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두 번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뒤에 한번 나오고 2개월 뒤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두 번을 지정을 해줘요. 두 번을 지정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혼 숙려기간을 지나다 보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혼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안 나오면 그냥 끝난다고 하면은 이 절차가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거니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3개월 후에 한 번, 그때 만약에 한 번 안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번 4개월 뒤에 한 번 잡혔을 때 그때 출석을 하면 이혼을 다 확인을 해주면 제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 날짜에 안 나오면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이혼 절차는 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담 제도가 또 있는데 민법 836조의 2에 보면 상담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실무상으로는 이거 거의 받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건 말리고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신고하는 게 있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사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딱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두 명 중에 한 명, 일방이 이혼사를 철회하겠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깜빡하고 이혼사 확인을 받았는데 이걸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신고서에 쌍방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836조에 나오죠. 당사자 쌍방의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구청에 내 이혼신고서에 쌍방 중 한 명의 서명이 안 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이 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 상태로 3개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무효가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 숙려기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숙려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또 마음을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 구청에 3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이걸 신고를 할 때는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에 의해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죠. 본인이 지금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협의혼 진행하면서 이런 고비들을 만들어 놔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잘 맞춰서 사시고, 정말 이건 안 되겠다,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